한때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이 실패의 중심에 서면 사람들은 왜 더 차갑게 돌아설까요? 그리고 그 순간 리더는 왜 사과를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질까요? 오늘의 시리즈는 인생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일이 생기면 정말 행복해질까? 오늘은 특집편입니다. 홍명보 심리 시나리오. 실패 앞에 선 리더는 왜 설명으로 자신을 지키려 할까? 이 영상은 홍명보 감독 개인을 의학적으로 진단하거나 인격을 단정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 보도된 사태 장면과 발언의 바탕으로 큰 실패 앞에 선 리더의 심리, 책임의 언어, 자기 방어, 그리고 대중이 왜 사과보다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하는지 들여다보는 심리 시나리오입니다. 홍명보라는 이름은 한국 축구에서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선수 시절의 상징성, 월드컵의 기억, 주장으로서의 이미지,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얼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는 단순한 감독 한 명의 실패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박수받았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실패보다 박수가 끊기는 소리를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쁜 것도 고통스럽지만 한때 나를 믿어주던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사퇴문에서 책임을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고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말만 놓고 보면 책임을 피한 문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중은 이상하게도 그 사과를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문장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견의 길이, 질문을 받지 않은 방식, 떠나는 태도, 이전 논란에서 보여준 말들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리 장면이 시작됩니다. 리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설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대중의 귀에는 변명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말한 사람이 무엇을 의도했느냐보다 듣는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듣느냐가 더 크게 작동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패한 리더는 과정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중은 결과 앞에서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리더는 과정을 기억하고 대중은 결과를 기억합니다. 리더는 애쓴 시간을 말하고 싶고 대중은 무너진 순간을 봅니다. 이 시간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어떤 설명도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자기 이미지 방어입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 결과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어온 자기 모습도 함께 흔들립니다. 나는 좋은 리더다. 나는 한국 축구를 위해 결정했다. 나는 틀린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자기 서사가 한꺼번에 공격받습니다.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뻔뻔함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믿어온 내가 무너지는 장면을 더 견디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자리는 다릅니다. 개인으로서는 자신을 지키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실패 앞에서 자기 이미지를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리더십의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대중이 실패한 리더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패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더 크게 분노합니다. 실패 자체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실패 이후의 태도입니다. 경기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기록으로 남지만 마지막 회견의 표정과 말투와 질문을 견디는 방식은 사람들의 감정 속에 남습니다. 사과문은 문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질문을 견디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리더가 진짜 책임을 말하려면 사람들의 불편한 질문 앞에 조금 더 머물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명예의 무게입니다. 명예는 쌓을 때는 아주 느리게 쌓입니다. 수많은 경기, 수많은 순간, 수많은 기억이 쌓여 한 사람의 이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는 한 장면으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홍명보라는 이름에는 영광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없던 사람에게는 분노도 크지 않습니다. 기대가 컸던 사람에게 실망도 커집니다.
대중의 분노는 때로 미움보다 배신감에 가깝습니다. 한때 믿었던 사람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결과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기업까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웅의 실패는 늘 더 잔인하게 소비됩니다. 네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책임의 언어입니다. 책임진다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책임의 내용은 어렵습니다. 물러나는 것이 책임인지, 실패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책임인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책임인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책임인지, 사람마다 기대가 다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의 책임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중은 물러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어떤 판단이 틀렸는지, 축구협회는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다음에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까지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명이 아닙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설명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실패를 다음 사람의 발밑에 다시 묻어두지 않는 정직한 기록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문제는 홍명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독 한 사람을 욕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면 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독을 선임한 구조, 의사결정의 투명성, 협회의 책임, 축구 시스템의 방향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중의 분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시스템은 종종 뒤로 숨습니다. 한 사람이 물러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뀌어야 할 구조가 그대로라면 다음 사람도 비슷한 실패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면 감정은 잠시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실패한 리더를 비판하는 일과 그 실패를 만든 시스템까지 들여다보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대중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장면에 강하게 반응할까요? 단순히 축구를 사랑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비슷한 리더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조직에서, 정치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실패했는데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책임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의 무게를 아래로 미루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한 장면이 우리의 일상 감정을 건드립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늘 책임은 말로만 지는가? 왜 결정한 사람은 사라지고 견뎌야 하는 사람만 남는가? 왜 실패한 뒤에는 아무도 질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는가? 홍명보 사태 장면이 이렇게 크게 소비되는 이유는 축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리더에게 오래 묻고 싶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진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일곱 번째로, 균형도 필요합니다. 실패한 리더도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조롱과 분노를 쏟아붓는 방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비판은 필요하지만 인간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방식의 비난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려 하는지, 리더의 언어가 왜 대중에게 닿지 못했는지, 그리고 책임 있는 퇴장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비판은 사람을 낙인 찍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구조가 반복됐는지, 다음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까지 묻습니다. 분노가 방향을 잃으면 조롱이 되지만 방향을 가지면 변화의 에너지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실패한 리더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경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주던 시간입니다. 신뢰는 결과가 나빠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 이후의 태도에서 더 크게 무너집니다. 리더는 이길 때 박수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십은 졌을 때 드러납니다. 이겼을 때는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졌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질문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리더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즉각적인 사과, 2번 구체적인 책임, 3번 실패 원인에 대한 설명, 4번 조용한 퇴장, 5번 다시 일어날 기회,
사람들은 실패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싫어하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패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 뒤에도 자신을 먼저 지키는 듯한 얼굴은 오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실패 앞에서 리더가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신뢰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지키려면 말보다 태도가 먼저여야 하고 설명보다 질문을 견디는 시간이 먼저여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홍명보 심리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한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 실패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 하는지, 그리고 리더의 자리는 왜 그 자기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집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고, 내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고, 모든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리더는 인간적인 반응을 넘어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리더는 자기 마음의 억울함보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라는 자리가 가진 가장 무거운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리더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완벽한 해명입니까? 진짜 책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실패의 중심에 섰을 때 우리는 설명 뒤로 숨지 않고 질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10년 전으로 딱 한 번 돌아갈 수 있다면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를 다루겠습니다. 그때의 선택 하나를 바꾸면 지금의 내가 정말 달라질지, 아니면 결국 바뀌어야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나였는지 심리 시나리오로 분석하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설명만 잘하면 된다는 환상을 셧다운하십시오. 리더의 마지막 인상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 앞에서 질문을 견디는 태도로 결정됩니다. 진짜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의 마지막 조각을 붙드는 것입니다.